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이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수정입니다. 시장의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오늘 게임주, 엔터주, 메타버스주 이런 종목들 아니면 시장에서 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이런 종목을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편안하게 시장 바라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또 다른 종목 때문에 소갈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오늘장, 내일장에서 살펴봤다시피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와 준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당분간 조금은 인내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그 때가 오기만을 저희와 함께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시장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드 코로나 시대 그리고 2022년을 맞아서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월 4일에 이지환 박원재 위원님이 일산으로 찾아가는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함께하시는 분들에게는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최재원의 도전 100전 100승입니다. 최재원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진짜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수 신경 안 쓰려고 해도 계속 종목들도 너무 많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시장의 하락세에 비해서 종목들이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고요. 체감상. 일단 오늘 종목들 몇 개를 좀 둘러봤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받는 이런 특히 세력들이 매집을 잘 해놓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에 영향을 받을 때 이제 슬슬 반등의 때가 다가왔다고 느끼면은 중요한 지지라인 근처를 절대 깨지 않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해도. 네. 둘러봤는데 전반적으로 지지라인들을 잘 지켜주고 있었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 좀 상황을 보면은 후반국인 미증시로 가야 되나 정말 미국으로 돈이 몰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건가 이렇게 느끼면서 많이들 지치실 텐데 사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910을 깰 거였으면 진작 깼어야 됐습니다. 진작 깼어야 되는데 안 깨고 있고요. 안 깨면 오른다는 소리고 아예 그냥 이렇게 사실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안 깨고 지지부진할 바에는 아예 시원하게 한 2720까지 밀었다가 한 2750 정도? 여기까지 밀었다가 올라가면 왜냐하면 2720만 깨지지 않으면 연장파동의 근거 이 파동의 저점이 깨면 안 되니까 네. 연장파동의 근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아예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맨날 며칠 힘들고 몇 주째 힘드느니 그냥 한 2, 3일 시원하게 마이너스 한 5%, 10% 보고 아예 좀 올라갈 때 시원하게 상한가 보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네네.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더 좋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안 깨질 것 같고요. 이전에 이제 1시간 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이런 좀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서 RSI 지표, RSI는 즉 힘입니다. 이 힘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는 게 사실 제일 깔끔하고요. 일단은 1시간 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금요일날 시원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사실 제가 예상했던 흐름은 약간 그림으로 좀 그려보자면 이렇게 지표를 시키고 올라가는 흐름이었어요. 약간 여기서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시세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인데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1시간 봉이 시원하게 음봉을 꽂으면서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러면서 저도 살짝 당황을 했었는데 이후에 1시간 봉들 흐름을 보면서 RSI가 좀 시원하게 아래로 녹고 있죠. 이게 72로 가면은 과매수, 30 아래로 내려오면은 과매도 구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30 아래쯤 왔을 때부터 좀 강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데 1시간 봉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나 좀 더 약하거나 그럴 수는 있고요. 일단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한번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왔고
근데 지표를 이렇게 시키냐의 차이가 있었을 뿐 지표를 아래로 굉장히 강하게 계속해서 밀어주면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 이런 경우는 어떤 흐름이 나오냐 보면은 이 저점이 깨집니다. 이때 RSI 저점이 깨지고 이때 안 깨지는 이 중간 값으로 오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또 웃긴 게 보시면은 여기가 안 깨지는 여기 RSI에서는 여기가 깨졌는데 네. 여기서는 안 깨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지표가 강하게 녹으면 녹을수록 안 깨집니다. 안 깨지니까 내일 한 번 정도 오늘 정도 시간 봉상 좀 남긴 했는데 내일 한 번 정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걸 히든 다이버전스라고 그래요. 한 번 더 이렇게 RSI가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저점을 깼는데 여기 저점은 안 깨지는 경우를 히든 다이버전스, 히든 상다라고 하는데 상다와 상승 다이버전스와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중첩으로 연계되면서 비록 1시간에서 뜬 거지만 이렇게 이중첩, 이연계가 되면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좀 아래로 강하게 시켰다. 강하게 시키려고 내려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잠깐 밀어주고 오후부터는 굉장히 강한 반등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늦으면 모레부터는 좀 굉장히 강한 반등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흐름으로 보자면 지표를 아래로 강하게 시키면서 히든 상다 띄우러 내려오는 것 같으니까 안타깝게도 2910은 안 깨질 것 같습니다. 안 깨지고 저는 오히려 좀 아예 한 번에 좀 시원하게 깨고 시원하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1시간 봉에서 좀 지키고 이렇게 좀 강하게 오를 히든 상다를 완성하면서 강하게 오를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점점 더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긴 하지만 상승 쪽으로는 변함 없이 계속해서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좀 대응하기 어렵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정보도 좀 받아가시고 다른 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위안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봤었던 테마는 어떤 것들이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 테마 두 가지, 폐배터리 그리고 남북경협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 채팅창에 오늘 테마와 관련된 궁금증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질문해보고 위원님의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테마가 폐배터리 테마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일지는 궁금한데 고일지 스톱일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인가요, 스톱인가요? 폐배터리 관련주는 고입니다. 고군요. 네. 자, 왜 그런지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차트를 한번 둘러봤고요. 얼마 전에 뭐 한국전지협회인가 뭐식협회에서 네. 그 폐배터리 시장이 600조 정도 된다. 600조 정도 시장을 이제 폐배터리를 뭐 재활용하든 어떻게 하든 기업이 좀 주도해야 된다 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강세 종목은 아니에요. 오늘 강세 종목은 아닌데 네. 왜냐하면 오늘 강세 종목 딱 눌러보면 메타버스예요. 또 그러니까요. 메타버스 이야기를 또 타버스를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전에도 음압병실 저번 주에도 음압병실이 좀 미리 예언을 했죠. 왜냐하면 미드 코로나 가면서 아직 치료제가 없으니까 이제 점점 감염 환자들이 많아지고 백신이 부실하니까 돌파 감염도 지금 뭐 돌파 감염 확률이 50%, 뭐 60% 말도 안 되죠 현재. 그러니까 이제 항체 검사가 좀 필수적인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이 백신 자체가 그렇게 효율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고 이제 전 국민이 항체를 갖는 그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갑자기 병실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 네. 측이나 의사들이 좀 이렇게 힘든 점을 토로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는 음압병실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번 주에 했었는데 이제는 다음 주에는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또타버스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와서 이제 메타버스 타야지, 이제 NFT 타야지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수가 상승하면은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이버가 이중첩이 되면은요 이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러면 기존에 올랐던 테마주들은 전혀 힘을 못 써요 한동안. 네. 한동안 그냥 맥을 못 추고 이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지지 라인을 지켜주고 매집이 좀 잘 되어 있던 종목들 위주로 강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들 함부로 막 종목 교체했다가 갑자기 또 증시 상방으로 강하게 밀면은 기존에 보였던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손절하고 갈아탄 종목들은 또 안 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나쁜 말로 양방으로 맞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종목 교체는 하시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아직 안 오른 테마나 좀 주목을 덜 받은 테마들 위주로 계속해서 보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은 좀 미래 다음 주, 뭐 좀 늦으면 다다음 주 정도에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폐배터리 시장이 워낙 크다 이런 말표가 나오면서 기업들이 좀 이리저리 하나 둘씩 끼어들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활성화될 것 같고 600조나 되는데 뭐 관련주들 시가총액 보면 1977조 보면은 1970억 그다음에 2,700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아요 현재. 그리고 차트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저도 오늘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사실 차트로 먼저 찾은 거예요. 차트로 먼저 찾고 찾아보니까 폐배터리 관련주여서 이렇게 해야겠다 한 거고.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 반등 흐름 굉장히 좋게 이어가고 있고 제가 보기엔 반등이 아닌 한 번 정도 고점 갱신을 더하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이 차트가 똑같은데 MPC가 조금 더 강해요. 이게 두 개 차트가 좀 달라 보이실 수 있겠지만 같습니다. 현재 같은데 MPC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영화테크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라서 나는 분할 매수나 매매, 멘탈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MPC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저점인 게 좋다. 하락폭도 좀 견디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영화테크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화테크, MPC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들도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지만 일단 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폐배터리가 그러면 2차 전지 배터리 사용하고 난 뒤에 쓸모 없어진 폐배터리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얻는 건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는 테마를 안 보려고요. 왜냐하면 네네. 테마가 계속해서 최근에 제 눈을 좀 많이 흐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테마를 쫓다 보니까 이게 방송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테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순수 차트로만 본단 말이에요. 완전 차트 한 200개, 300개, 많게는 400개씩 돌려보고 거기서 종목을 뽑아내는 스타일인데 네. 종목을 뽑은 다음에 이제 테마를 갖고 오고 와서 좀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느 순간 테마 먼저 찾고 있더라고요. 뉴스 네. 먼저. 그러다 보니까 제 눈을 흐리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점점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저는 이제는 종목을 찾기 전에는 종목을 뽑기 전에는 네. 절대 테마를 보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엔 사실은 이제 영화테크를 뽑았어요. 영화테크를 네. 뽑고 제 관심 종목이 넣은 다음에 이제 좀 낼만한 테마 없을까. 너무 이제 계속해서 또 타버스 나오니까 네. 이제는 좀 올라갈 테마를 미리 할 수 없을까 해서 쭉 검색을 해보다가 찾은 테마고요. 뭐 제가 본 거는 이 폐배터리 시장이 600조나 되고 이거는 기업들이 참여된다라는 발표 후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정도까지밖에 못 봐가지고 폐배터리 시장이 정확히 어떤 산업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상승을 했었고 관련주도 지금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사용하고 버려지는 이제 폐배터리와 관련된 산업을 하는 회사들도 지금부터 벌써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영화테크, MPC 이런 종목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테크를 먼저 보셨다고 했는데 지금 MPC가 어제가 급등을 했었죠. MPC가 지금도 좀 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일단은 MPC가 대장이죠. 사실상 상승 정도로 보면 네. 대장인데 차트상 맥락이나 파동상의 흐름은 똑같아요. 그냥 단순히 힘을 어느 정도 주냐의 차이일 뿐 이게 뭐 상승세나 상승 흐름 이제 힘의 모양, 저는 이제 파동을 주로 보기 때문에 힘의 흐름이나 힘의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요. 두 차트가 다만 MPC가 조금 더 강할 뿐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분할 매수와 멘탈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MPC로 가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두 종목도 어차피 상승 파동 진행 중이고 뭐 조정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분할 매수나 멘탈에 자신이 있다. 왜냐하면 상승세, 다시 한번 상승세로 올라갈 때는 MPC가 훨씬 강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 고점 넘는 건 당연한 거겠죠. 다만 영화테크도 넘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MPC가 더 빨리 넘을 테니까 영화테크가 오르는 중에 약간 버킷 스튜디오와 쇼박스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PC는 버킷 스튜디오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영화테크는 쇼박스처럼 뒤를 따라갈 확률이 높다. 상승률만 보셔도 버킷 스튜디오가 쇼박스를 압도하죠. 네. 그러니까 MPC가 뭐 영화테크의 상승률을 압도하겠지만 파동상의 맥락은 비슷해질 거고 영화테크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지 라인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폭이 뭐 10%, 15% 깊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는 멘탈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영화테크를 보시는 게 낫고요. 나는 위험하더라도 멘탈 잘 버티고 분할 매수 해가지고 더 큰 상승 누릴 거야.
먹을 거야, 큰 수익률 챙길 거야 이러시는 분들은 MPC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여기에 폐배터리 테마가 겹쳐지면 아마 급등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버키 스튜디오와 쇼박스의 차이처럼 영화테크와 NPC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근데 코스모화학도 이 폐배터리 관련주로 좀 엮이더라고요.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엮였었는데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다시 한번 급등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일단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거 약간 청기 누설인데 네. 이전에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를 하나 들고 나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예,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종목이에요. 제가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코스모화학 투자에는 같은- 소질이 없는데. 네.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제 그 가족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제 관심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놓쳤어요. 이거를 더 좋은 자리 좀 기다리다가 놓쳤던 종목 중에 하나라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한 요쯤인가 어디서 봤을 거예요. 근데 좀 다시 내려와 주면서 아직도 갈 길이 정말 멀어 보입니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좀 덜 올랐죠, 사실. 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이었고 제가 원하는 흐름 자리가 딱 나오면은 원래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이번 주는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종목 네네. 나가는 게 다음 주에 2차 전지 관련주로 들고 나오려고 했던 종목입니다. 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종목들을 보는 눈은 생겼는데 저도 이런 종목을 좀 투자를 하면서 소질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는 폐배터리였고요. 또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고 실시간으로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세요. 노란톡 입창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요. 남북경협 가지고 나오셨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남북경협 테마를 가지고 나오시고 그때는 고다 외쳐주셨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고입니다. 고니까 가지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사실 남북경협도 오늘 주목을 받았던 테마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가지고 나오셨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타버스 또 FT 뭐 이거를 할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더 할 얘기도 없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들을 뽑아놓고 제 관심 종목 중에서 테마가 겹치는 것들 뉴스를 다 하나하나 검색해 보면서 테마가 겹치는 것들 위주로 찾았는데 하필 또 이제 경협주 몇몇 종목이 눈에 띄어서 찾아보니까 네. 특히 또 우리 종목 중에 코데지 컴바인 있잖아요. 네.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서 찾아보니까 종전선언문에 대해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오. 정부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되지 않았나.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와 현재 북한의 무력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면서 우리 김정은 수령이 어디 숨든 언제든지 우리가 SLBM으로 앞바다에서 북한 앞바다에서 그냥 어디 숨든 현무로 그냥 쫓아가서 팡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화가 되는 상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쟁 중인 상태고 사실 휴전 중이잖아요, 우리나라. 네. 휴전국인데 이미 무력의 상태에서 압도적으로 미국 없이도 우리가 북한을 언제든지 압도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위협적인 요소가 굉장히 없어졌고 먼저 뭐만 보이면은 끼미만 보이면 우리가 먼저 쳐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요청했을 때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네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SLBM을 개발하자마자 요청을 한 거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좋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좀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종전선언문이 나오게 된다면 종결이 된다면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종전선언 이야기는 들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실효성이 있는가, 진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와 관계없이 실현이 되든 안 되든 남북경협주는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실현이 되든 안 되든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근본적인 문제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네. 북한이 원래 한 작년 재작년만 봐도 연락선 폭파시키고 네네네, 맞아요. 이랬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현 정부한테 화가 나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한테. 왜냐하면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서로 앞에서 허허허 웃기만 하다가 끝나버렸습니다. 뭣도 아니고 그렇게 서로 그냥 우리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한 상태에서 화가 나니까 폭발을 시킨 건데 그걸 기다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무력에서 압도 말 그대로
거기는 독재 국가잖아요, 현재. 네. 그러니까 한 명만 사라지면 끝인데 나라가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그 한 명을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는 쥐고 있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미 무력의 균형은 무너졌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뭐 정치적인 분석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한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도 말했어요. 이거 종전선언 될 거다. 우리가 앞으로 북한한테 뭘 요구하든 걔네들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절대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 문제를 더 이상 따질 게 아니고 이미 이제부터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가 부분의 문제로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들 흐름을 좀 짚어볼게요. 일단 저는 남북경협주 하면 대표적으로 아난티 종목 떠오르는데 이 종목도 봤으면 좋겠고 다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자, 보통 이번에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을 때는 아난티와 신원 이 제일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요. 또 네. 이 제 추천주였던 JST나 JST나가 또 주목을 받았었죠. 현재 세 종목이 대장격답게 좀 강한 모습, 요즘 조정을 좀 받긴 받았죠. 근데 네.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을 받은 거니까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고 현재 지지라인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다. 세 종목 다 똑같은 차트예요. 사실 비슷하네요. 보시면 모양도 네. 비슷하고 파동의 흐름도 비슷하고 어느 정도 상승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순서와 상승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 종목이 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대장격이었던 세 종목이 초반에는 이끌어 가겠죠. 다만 네. 이게 실질적으로 종전선언문이 나오고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서 이제 이전에 다 멈춰졌던 이런 저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구하면 들어야 됩니다. 요구하면 들어야 되니까 그것들을 다 들어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테마가 점점 확산되면서 이 테마도 올라가고 저 테마도 올라가고 그 안에서 막 철도도 있고 뭐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테마들로 수급이 확산될 거다. 다만 시작은 이전에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아난티, 신원, JST나 뭐 이런 종목들이 스타트를 끊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뭐 코데지 컴바인 같은 종목들이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포트에도 담겨 있는 종목이 도전 중이잖아요. 네. 근데 약간 차트가 달라 보여요. 네. 대장주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종목 다른 이슈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아직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대장에 못 들어갔고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테마를 좀 빠르게 보잖아요. 사실 네네. 뭐 이전에 천연가스도 그랬고 천연가스로 인한 요소 문제, 뭐 식량 문제, 뭐 음압병실도 사실 저번 주에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알려진 테마지만 오늘 들고 왔고 테마를 좀 빨리 보는데 경협주 처음에 딱 주목 받았을 때 근본적인 문제, 딱 근본적인 이 문제 본질을 봤을 때 이제부터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개선될 수밖에 없다. 우리한테 훨씬 유리하게. 그렇기 네. 때문에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 저는 그때부터 계속 갈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조금 이렇게 증시 때문인지 아니면 이슈가 뭐 또타버스에 묻힌 건지 이렇게 모르겠지만 좀 묻히면서 바로 못 갔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사실 이렇게 묻힐 줄 알았으면 대장주를 골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못 가면서 사실 오르지도 못한 종목이 조정을 어느 정도 같이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는 아마 대장주들이 빠르게 올라가겠지만 금방 따라갈 것 같습니다. 코데지 컴바인은 대장은 아니에요. 다만 이 처음에 대장주들이 딱 치고 올라가 주고 그다음에 이제 테마가 확산될 때 바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다. 여전히 지지라인 꽉 지키면서 거래량 없이 뭐 증시 따라서 어느 정도 흘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또 남북경협주 아시다시피 시원하잖아요. 네. 뭐 상한가 한두 번 빵빵 올라주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종전선언문이 발표가 된다면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난티, 신원, JST나 이렇게 대장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코데즈 컴바인도 따라가는 종목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종전선언 이렇게만 검색을 하셔도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테마가 더욱더 확산되면서 증시에도 훈풍을 불어올 수 있을지 같이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테마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폐배터리 그리고 남북경협.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좋았던 테마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 톡방 안내해드리고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 100점 100승 운용 원칙과 이제 포트폴리오 현황 그리고 오늘 종목까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새 종목 포트에 편입하죠.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하게 되며 1승을 챙겨갑니다.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고요.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고요.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8전 16승 0패 기록하고 있고요. 승 챙겨간 종목들 코아스, 노랑통선, 코데즈컴바 아까 확인했죠. 현대해상까지도 승을 챙겨갔습니다.
큐브엔터, 팜스토리, 세원이 승 챙겨갔고요. 다음은 텔레칩스, NFC가 어제 승 챙겨가고 MPK도 승을 챙겨갔었죠. 폴라릭스웍스, 아진엑스텍, 나노, 카카오뱅크까지 4개의 승을 챙겨가면서 HK 이노엔 도전 중입니다. 위지트, YJM 게임즈 승 챙겨갔고요. 금호 HT가 어제 또 승을 챙겨간 종목이었죠. 자, 지금 그러면 종목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오른 메타버스 관련주 BK탑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의 도전 종목 BK탑스입니다. 아직 안 오른 메타버스 관련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눈이 동그래지셨을 것 같아요. BK탑스 어떻게 발견하시게 된 건가요?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돼서 뉴스가 좀 떴었죠. 원래부터 관심 종목에 넣고 있었어요. 어떤 관점에서 넣고 있었냐? 제가 좋아하는 거 있죠. 다이버전스. 네. 딱 지금 차트 보면 이거를 어떻게 들어가? 이거 그쵸. 차트 지금도 이렇죠. 이거 더 확대해 보면은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주봉이고요. 이게 뭐 11만 원 하던 게 지금 3천 원 와 있는 겁니다. 네. 최근에만 봐도 거의 10만 원 계속 왔다 갔다 했죠. 굉장히 정말 뭐라고 이렇게 나쁜 말을 해주고 싶은 종목. 거의 코인급이네요. 네, 그렇죠. 네. 코인 저리 가라 하는 네.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기다리고 있었냐? 다이버전스. 주봉상에서 저점을 한번 갱신해주는, 주봉에서 저점을 갱신해주는 다이버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게 뭐 차트가 삼성증권으로 봐서 이렇지. 아까 트레이딩뷰로 보여드리면은 이쁘게 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네, 매수가만 먼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매수가가 시가총액이 보시면은 457억이에요. 네. 일단은 3,030원으로 하겠는데 네. 이게 너무 시장가로 사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알아요.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사도 아니까 내일 조금 흔들 확률도 있고요. 아직 한참 바닥입니다. 아직 한참 바닥이니까 너무 급하게 안 사셔도 되고 지금 3,040원이니까 그냥 3,040원까지 딱 정리하고 분할로 사세요, 제발. 이거 시가총액이 458억이면은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보다 거의 한 반의 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굉장히 아직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주자. 이런 관점에서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유리할 거예요. 세력 입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막 수급이 몰려 들어오고 딱 봐도 어디 뭐 동호회나 리딩방에서 뭐 이렇게 찍었다, 방송에서 찍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갑자기 올려버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아래로 흔들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정말 길게 횡보를 해버리던가. 네. 그러니까 어차피 눈치를 챌긴 챌 텐데 갑자기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 조금 분할로 매수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40원에 매수가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잠시 후에 지금 들어볼까요? 네, 지금 들어볼까요? 네. 네. BK탑스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네, 이전에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할 때 이제 메타버스 지겨운데 네. 메타버스 이야기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 테마가 확산될 거다. 이게 지금 현재 주가를 올리는데 치트키다. 말 그대로 옛날 바이오 정도를 보는 것 같다. 뭐 닷컴 버블이나 닷컴 버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좀 치트키다. 시장에서 치트키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차트만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뭐 음봉에서도 거래량 짱짱하게 터졌고요. 여기서도 양봉 거래량 나와줬지만 전반적으로 다이버전스 뭘 계속해서 말씀드렸냐. 다이버전스 딱 후에는 이 저점을 갱신한 후에는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된다.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려면 시간봉일 때는 한 시간봉에 저점을 갱신하는 거래량이 터진 후 다음 봉 4-5개가 거래량이 줄어야 다이버전스가 최종적으로 컨펌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봉수가 좀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서 뭐 바로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오늘 이번 주 얼마 중간이네요. 이제 좀 남지 않았긴 하지만 뭐 거래량 자체가 뭐 갑자기 늘진 않겠죠. 갑자기 늘어봤자 이때랑 비교했을 때는 좀 작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주봉 다이버전스가 컨펌 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뭐 2,600원이 깨질 것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깨질 것만 기대하고 있었고 깨지면서 현재 큰 거래량까지 완벽하게 터져주고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횡보를 하는 모습 정말 딱 제가 원하는 그림 그대로 가고 있고 이때 깨질 때는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더 보다가 이 BK탑스가 좋아진다면 메타버스를 엮여 있으니까 아직 안 오른 메타버스 관련주로 제가 이 백전백승의 추천주로 들고 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맞아요. 모르겠는데 네네. 그렇죠. 맞아요. 네. 보다가 이제는 제가 원하는 조건들이 어느 정도 다 클리어되고 컨펌이 나는 것 같아서 들고 왔고요. BK탑스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였는데 보시다시피 그냥 뭐라고 참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최악의 회사입니다. 완전 바닥의 주가 차트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함부로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뭐 바닥 째졌고 신저점 갱신되고 뭐 들어가기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다이버전스의 개념 자체가 원래 저점이 의미 있는 저점이 깨지면서 거래량이 터졌다가 줄어드는 뭐 그런 개념이 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잘 적용됐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메타버스로 엮인 만큼 그리고 대바닥인 만큼 뭐 이런 바닥이 없잖아요. 신저점을 갱신한 건데 정말요, 네. 이런 11만 원 하던 게 지금 3천 원 하고 있거든요. 뭐 이게 다시 11만 원을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간다면 뭐 무난하게 4-5배는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로 매집을 하면서 올리거나 뭐 조정을 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대바닥에서 모든 주봉상의 다이버전스는 아까 1시간 봉의 다이버전스는 조금 약할 수 있지만 일봉상은 강하다. 다만 주봉상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와주면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 우리는 5%를 챙겨가면 승을 종료를 하겠지만 네. 뭐 오래 보셔도 좋습니다. 오래 네. 보셔도 뭐 2배 이상, 뭐 3배, 많게 가면 4배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 메타버스 테마가 엮였는데 이렇게까지도 바닥을 기록할 수 있는 차트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차트적으로도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내용들은 또 알찬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면세점도 사업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고 서울 지자체와 메타버스 공간을 또 구축한다는 소식도 있는 BK탑스라는 종목이거든요. 저희가 3,040원에 매수가 잡았으니까요. 대응하실 분들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AS를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어떤 종목을 AS를 할 거는 사실 몇 개 없더라고요. 몇 개 사실 찾아보니까 몇 개 없었고 파라다이스와 얘 또 이거 AS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와 아시아나항공. 항공주 오늘도 내렸잖아요. 네, 아시아나항공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사실 이때가 지지라인이었으니까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올라갈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워낙 지지부진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할 건 없다로 깔끔하게 정리하겠는데 이 아시아나항공이 뭐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닌데 여기 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서 좋은 매수가를 다시 주려고 한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번 더 내리면 추가 매수 우리 또 HK이노엔 때 나오고 이제 두 번째죠. 추가 매수를 나가겠다. 네. 로 미리 말씀을 드려놔야 이제 뭐 아시아나항공 보유하신 분들이 오늘 준비를 하거나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하실 테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19,400원, 500원 정도 지지라인 확인하러 오면 여기서 그냥 용서하지 않고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서 물량을 좀 저가에 확보를 해서 평단을 섰고 목표가는 안 바꿀 거예요. 목표가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이상 갈 거기 때문에 목표가는 안 바꿉니다. 다만 추가 매수 관점은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주식을 더 많이 사서 어차피 목표가는 똑같으니까요. 갔을 때 더 많이 수익을 챙기자라는 네. 개념이고요. 추가 매수 비중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증시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 저 종목 물려 계시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비중이 없어요. 아시아나항공 들고 있는데 비중이 없어요 하신 분들은 매도가 안 바꿀 거예요. 그냥 들고 계시다가 올라오면 파시면 되고요. 나 비중 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추가 매수 하셔서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지금 아닙니다. 제가 추가 매수 사인을 딱 드리면 추가 매수 하셔서 평단가 확 낮은 가격에 주식 많이 확보하셔서 또 올라갈 때 똑같은 매도가라도 이미 많이 사고 더 아래서 샀으니까 큰 수익률 누리실 수 있게 한 번 더 내려오고 와서 좋은 가격 준다면 추가 매수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2차 매수까지 고려해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최근의 종목들을 AS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앞서서 다른 종목들을 여러 번 AS 도와드렸었는데 웅진싱크빅 그리고 아스트 어제 이제 편입이 됐었죠. 이 두 개 종목도 한번 AS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웅진싱크빅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 이전에 뭐 근데 이 정치 테마주라는 게 사실 뭐 딱히 없어요. 뭐 크게 관련이 실제로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엮이면 엮인 거고 시장에서 관련주라 하면 관련주라는 겁니다. 다만 좀 정책 관련주가 아닌 그냥 성씨가 같다고 엮인 뭐 제가 페미니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게 사실이고요. 우리나라 이 대선 테마주라는 게 웃겨요, 사실. 메커니즘이 웃기고 사실 실제로 관련 있는 회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 알기는 할까요, 과연 이 회사를? 모를 텐데. 그래도 관련주로 엮여 있으니까 한 번은 크게 시세 상승을 주지 않을까. 왜냐면은 현재 뭐 팽팽하다고는 하지만 지지율이 좀 많이 앞서죠. 네. 많이 앞서고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안철수 후보가 좀 변수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보수 쪽이 합쳐지는 쪽으로 가면서 현재 좀 더 지지율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측으로 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은 아직 안 오른 종목들 위주로는 그리고 정책 관련주들 위주로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만하다 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드렸었고요.
뭐 현재 크게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거래량이 터진 모습도 아니고 좋은 자리에서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또 정치 테마주들 오를 때 조금 소심하게 오르지 않죠. 그냥 맞아요. 기본 15%, 20%, 막 많이 가면 상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테마가 좀 무서운 테마지만 시원한 테마다. 오를 때 시원하게 오를 거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아스트. 이게 얼마 전에 엊그저께 어제 챙겨갔나요? 어제 제가 뭐 챙겨갔죠? 어제 화장품 금호 관련주. HT랑요. 어제 그다음에 NFC 이렇게 두 가지. NFC랑 조금 비슷해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돌파를 했다가 밀려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단기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기 네. 저항은 그렇게 엄청난 저항은 아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내일 시세, 뭐 모레 시세 잠깐 짧게 3일 안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단기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단기 저항이라는 소리고 강한 저항이고 강한 지지는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돌파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미 의미 있는 자리는 지키고 반등에 성공을 했다. 여기는 저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의미 있는 자리는 지키고 반등에 성공을 했으니까 큰 자리는 이탈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탈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단기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듯 싶더니 다시 밀려버리는 사실상 NFC랑 비슷했죠. 돌파하나 싶더니 밀려버리다가 결국 다시 오르는 맞아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는 지킨 상태에서 제가 단기 저항 돌파를 낼 때는 이미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을 지키는데 단기 저항을 도전하는 종목들을 위주로 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더라도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올라갑니다.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무난하게 5%는 수익 챙겨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스트 웅진 싱크비까지 AS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도전 종목도 계속해서 승 챙겨갈 수 있길 기대해보겠고요. 샵 008 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오늘 시장 점검과 함께 오늘의 특징주 분석까지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의 신한수입니다. 네, 그래도 지금 장 마감 때쯤 되니까 외국인이 조금씩 매수해주고 기관은 코스닥을 또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소 좀 부진했던 오늘 시장인데요. 점검과 함께 특징주도 분석해 주시죠. 네, 자, 어제 신한수 방송 공방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고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서도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조금, 박스권이다. 어제 흐름을 보니까 연속성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도 어제 좀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대형주하고 IT가 연속성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밀릴 수 있다 그랬는데 조금보다는 더 밀렸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략해야 될 업종과 종목을 뭘 얘기했냐면 아주 단순하다. 이 세력들은 10월 달에도 게임주와 엔터주로 움직였듯이 이번에도 똑같이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어제 얘기를 해드리면서 특히 초록뱀 미디어 요거를 잘 봐라. 이게 조만간에 정고점을 돌파할 거다 그랬거든요. 오늘 바로 움직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신한수 소통방송에서 얘기하는 종목들이 참 잘 가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라든지 즐겨찾기라든지 구독하기라든지 이런 거 열심히 눌러줘서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기하는 것마다 참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엔터주 잘 보시라 그랬죠? 오늘 엔터주 흐름들 좋았습니다.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음식에도 그런 게 있죠. 음식에도 맛을 확 바꾸게 해주는 이제 MSG 조미료처럼 지금 시장도 조미료 같은 마법과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NFT, 메타버스, P2E 이걸로 이제 종목들이 계속 급등을 하는데 그래서 게임주도 엔터주 어제도 움직임이 좋았고 오늘도 게임주 엔터주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해서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서부터 해서 저녁에 이제 강의 시간도 있었어요. 강의 시간에서도 이제 초록뱀을 비교를 하면서 후성처럼 움직일 종목이다. 그래서 후성의 후예가 초록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이미 지난주에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날에서도 저녁에 강의 시간대에서도 후성처럼 올라갈 종목이 초록뱀 미디어가 될 것이다. 이미 얘기를 해놨고요. 어제도 소통방송에서 얘기를 해놨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갔죠. 지금 엔터주 흐름들이 다시 오랜만에 강하게 움직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NFT 요 사업으로 이제서 지금 4대 기획사랑 초록뱀 미디어하고 YG 플러스가 최근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엔터주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순환할 겁니다. 어제도 사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게임주의 순환매로 엔터주가 제일 확실시한데 오늘 움직임이 나왔고요. 이 움직임이 끝난 거냐? 아닙니다. 계속 갈 것 같아요. 이게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원래 연말과 연초장에서는 뭔가 세력들이 하나에 밀집시켜갖고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아주 꼼짝도 안 합니다. 오늘 게임주 엔터주 외에서는 가는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해외 시장은 하나도 안 빠지거든요. 별로 뭐 빠진 것도 없어요. 조금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그동안 올라갔으니까 밀리는 정도? 오늘 중국 시장은 플러스권역에 머물고 있었고 일본 시장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0.4% 빠지는 거 뭐 아무 이상이 없고요.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 다우존스 거의 신고가권에서 놀고 있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신고가로 갔고 유럽 시장 뭐 독일 시장 유럽 시장 거의 다 신고가권을 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우리나라 왜 안 간다? 원래 우리나라는 이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테마주 위주로 봐야 된다 지난주도 얘기를 했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이 이상하게 대형주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봐야 된다 그랬는데 이미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 날 보고 나서 세 캔들 더 봐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화, 수, 목 내일까지 봐야 되는데 어제 이미 결론을 져줬어요. 이거는 그냥 테마주 장세다. 대형주 연속성 쉽지 않다. 안 나올 거다. 그냥 그거는 포기하시고 테마주 위주로 집중을 하셔라. 그리고 뭘 해라? 엔터주 알아. 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지금 얘기한 대로 된 거고요.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가 오늘 급등을 했고 그 외에 이제 엔터주는 순환을 하고 있는데 일단 움직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단 드래곤플라이가 상한가를 갔고요. 드래곤플라이가 상한가를 갔고 그다음에 M게임이 또 급등을 했고요. M게임도 급등을 하고 게임주 M게임이 급등을 하고 또 뭐가 갔죠? 뉴 영상 컨텐츠, 영화 제작 이쪽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이죠. 그래서 뉴 오늘 급등이 나왔고 오늘 상한가가 간 줄 알았어요. 26%인가 27%인가 올라갔다가 23% 끝났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초록뱀 미디어 급등 나왔고요. 그리고 뭐가 움직였죠? 오늘 영상 컨텐츠 말고 NFT 사업 결제 관련주들 다날이라든지 서울옥션 그렇죠? 다날 오늘 급등 나왔고요. 서울옥션 오늘 얘도 급등 나왔고 그러니까 다날 15% 서울옥션 12%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해갖고 넥스트 오늘 20% 넘게 급등 나왔고요. 덱스터 마찬가지. 이건 거의 뭐 상한가 찍을 뻔했네요. 상한가 들어갔다 나온 것 같기도 하고 28%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덱스터, MP 뭐 등등 지금 메타버스 뭐 알체라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 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죠. 메타버스, NFT 이쪽 이슈가 되면서 지금 이쪽 애들이 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 쉽게 꺾일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10월 달에도 얘기를 했었고 올 여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약주의 그 차익 실현, 그러니까 세력들의 자금들이 빠져서 제약주의 돈들이 빠져서 저쪽에 엔터주 쪽하고 게임주 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10월 달에도 얘기했고 소비주 쪽으로 들어가는데 소비주 쪽은 지금 안 가고 있는 애들이 있죠. 말 안 듣는 애들. 항공, 여행, 카지노.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세력들은 이걸 누르는 중입니다. 이건 나중에 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왜 누르느냐? 여러분 알겠지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급증하다 보니까 그 우려감이 떨어지는 건데 근데 이게 웃긴 게 분명히 알약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또다시 이걸 다 상쇄시키면서 다시 또 좋아질 거거든요.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박스권 장세이고 테마주 장세인데 소비주 쪽에서 그러면 왜 게임주하고 엔터주는 움직이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심해지게 되면 어차피 저는 별로 그렇게 걱정은 되진 않는데 심해지게 되더라도 다들 그러면은 집 안에만 있겠죠? 그럼 집 안에 있어서 뭐만 해요? 게임만 하거나 드라마만 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주 쪽에서 게임주와 엔터주는 수혜줍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뭐 결혼식장을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작년에서는 정말 사람들도 많이 안 모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방역 수준을 지키면서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하지만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어디 가도 마찬가지, 영화관을 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일상사회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영화관을 가거나 결혼식장을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같으면 틀려요. 사람이 바글바글 거리면서도 그냥 마스크 쓰고 그냥 방역 정도를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소비가 분명히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나올 거고요. 실적이라든지. 그러면 게임이라든지 그 엔터주들은 좋아집니다.
안 그래도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다 집에서 다 게임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해서 소비주가 좋아질 텐데 안 그래도 소비주가 좋아지게 되면 이러나 저러나 좋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면서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 저기이기 때문에 저기는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것 같고, 나머지 항공이라든지 이쪽 애들은 아무래도 알약 치료가 나와야 그때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공략해서 볼만한 이제 종목은 지금은 아니고 한 12월 달이나 뭐 그때쯤 알약 치료제가 이제 나온다 얘기 나오면 경구용 치료제, 그러면 항공주 쪽이 좀 유리할 것 같은 느낌은 좀 듭니다. 어쨌든 그거는 나중 얘기고, 근데 지금 당장은 시장이 박스권인데 지금 몰리고 있는 NFT와 메타버스와 P2E 이쪽에 있는 관련주들은 당분간 계속 강세가 이어질 듯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서, 특히 이번에 움직이는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들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특히 SM 같은 경우 보면 이거 조만간에 정고점 돌파할 거예요. 이거 돌파를 하면 또 돌파할 때는 강세가 나올 거고, JYP도 지금 정고점을 곧 돌파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이 없어요. 급락은 없는데 재미가 없죠. 저쪽 아니면. 그래서 저쪽을 계속 지금이라도, 엔터주는 제가 볼 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이라도 엔터주 쪽을 여러분들 유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테마주 2개 분석하겠는데, 먼저는 드래곤플라이, 오늘 상한가를 갔죠. 자, 드래곤플라이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 상한가 간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그냥 이쪽 애들이 왜 무슨 이슈로 갔느냐, 블록체인이죠, 뭐. 그죠? 블록체인 게임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 얘기를 벌써 10월달 중순에서 이미 얘기를 해드렸어요. 모든 게임주들이 P2E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미리 해드렸고, 지금 예상했던 대로 여기저기 게임사에서 이제 게임을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애니소프트도 그 얘기를 발언을 했고요. 리니지에다가 이제 리니지 같은 게임으로 P2E 서비스를 간다 그러죠.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 지금 2021년 그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시장이 약 15억 달러 정도 규모라 그러는데요. 2025년에서는 5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지금 e스포츠 전문 벤처 캐피탈 기업인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게 그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면서 좀 강세를 좀 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 이 게임 시장이 급속도로 이제 커질 것이다. 우리 돈으로 따지게 되면은 500억 달러면 약 59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규모로 좀 커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게임 업계들이 P2E 서비스에서 지금 NFT까지도 지금 넘보면서 블록체인 이 진출 기대감도 좀 더해주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드래곤플라이가 이번에 그 P2E 게임 서비스를 위해서 합작법인도 오늘 설립하겠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간 건데, 기대감이에요. 저는 그냥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걸 신규 매수하기는 어렵고, 이쪽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게임주나 아니면은 엔터주들을 보시는 게, 어제와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이쪽에도 강하게 움직이면 이쪽에 준하는 게임주나 엔터주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아시아나항공인데, 아까 항공주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죠. 아시아나항공. 저는 이거를 제가 좀 전에서도 회원들한테 얘기했죠. 저는 이거 돈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지금은 당장은 들어가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이고, 아직 그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로지만, 이게 12월 달쯤 되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서 마무리가 될 것이고,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라 그러면 결국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이게 어디까지 빠졌다 올라갈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올라가도 40%가 수익이 나올 수가 있고, 더 빠졌다 움직이게 되면 60%가 수익이 나올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이 돈으로 보이는데 지금 당장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계속 연일 3,000명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 숫자도 좀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확진자가 늘어난다라는 그런 이제 공포를 조장시키는 기사들이 연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약세를 좀 보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바닥을 치면 12월 달 정도에서는 다시 힘을 차리면서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결국 내년 되게 되면 원래 자리를 다 회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을 위해서 잘 째려보고 있다가,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잘 버티시고, 나중에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일단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그동안 많이 얘기했었던 종목인데요. 자,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도 서두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계속 최근에 들어서 이게 조만간에 정고점을 돌파를 할 거다. 얘가 정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키스트와 IHQ, 그다음에 그 A스토리라든지 원익 큐브 엔터라든지 다른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도 이제 다 같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초록뱀 미디어하고 뉴가 양대 지금 대장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이끌면서 지금 오늘 움직여줬는데 강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익률은 작년 기준으로는 141.5%를 찍은 초록뱀 미디어인데요. 올해 기준으로는 2,400원대 추천해가지고 지금 대략 한 55%? 65%인가 55%인가 수익 달성 중에 있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고 어제도 팔고 가시는 건 괜찮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끝까지 가져가면 수성처럼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초록뱀 미디어였고 오늘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난주에 이미 이 얘기를 이렇게 될까봐 미리 계속 암시를 줬죠. 어제도 소통방송에서 그 암시를 정확하게 줬고 그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점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 정도면은 사실 80점 정도는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빠지긴 했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아직 시장은 살아있고요. 그리고 매수 포인트도 80점 우후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엔터주들. 어제는 게임주들 점수를 좀 좋게 줬는데 게임주나 엔터주나 비슷한데 엔터주들이 오랜만에 강세를 다시 찾은 것 같아서 85점 우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소통방송에서 유튜브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정말 종목 잘 고르시는 것 같아요. 초록뱀 미디어도 그렇고 계속해서 오늘의 특징주 분석하실 때마다 급승했었던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도움 받고 싶다, 또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보내주세요. 소통 방송 지금 한 70분도 안 남았거든요. 들어오시게 되면 선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300분 채우셔서 같이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